3차시 몇십 몇 곱하기 몇을 알아볼까요? 1입니다. 수업 목표는 올림이 없는 몇십 몇 곱하기 몇의 계산 결과를 어림할 수 있다. 올림이 없는 몇십 몇 곱하기 몇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다입니다. 수업의 흐름은 올림이 없는 몇십 몇 곱하기 몇의 필요성을 알고 구하는 방법을 일단 생각해보자. 그리고 수모형으로 초콜릿은 모두 몇 개인지 알아보는 거, 그 다음 계산 원리 알아보는 거, 계산 방법 익히기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초콜릿은 모두 몇 개인지 알아보세요 라고 있는데요. 이 1번의 의도는 문제 상황을 곱셈으로 나타내고 어림하게 하는 것입니다. 21 곱하기 3을 수모형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고 계산 방법을 발견하게 한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핵심은 21을 20과 1로 볼 수 있는가입니다. 수의 분해와 합성이니까 21단을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장난처럼 21단은 외울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럼 어떤 애는 안 외웠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안 외우고도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발문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두 자릿수를 분해와 합성해서 20과 1로 볼 수 있는가라는 것이 이제 성개념입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21 곱하기 3을 부분곱의 합으로 나타내게 한다입니다. 그래서 초콜릿은 모두 몇 개인지 식을 쓰고 어림해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21 더하기 21 더하기 21 더하기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어디 보자. 21단을 외워야 되나? 아닌데요. 이렇게 10개짜리 있고 낮게 있는데요. 따로따로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걸 가정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답이 아니고요. 이거 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두 자릿수를 이렇게 가르기로 볼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상황을 가지고 구체적 조작 활동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상황을 모형으로 놓을 수 있는가? 즉 21이 3번 있다는 걸 알고 있는가라는 거를 이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활동 1에 문제 1에서의 저희 수업의 팁은 몇십 몇 곱하기 몇에 어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입니다. 즉 2차시에서 배운 몇십 곱하기 몇으로 어림하는 건데요. 어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입니다. 핵심어는 대충아입니다. 대충이가 와서 어림을 해주는 활동으로 제가 한번 상정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의 수업의 팁은 몇십 몇 곱하기 몇을 조작 활동을 하면서 계산 원리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활동입니다. 가장 기본은 오른손으로 곱하고 왼손으로 곱하고 어쩔 거야 뭐 합하면 끝이지 라고 하는 걸 좀 발견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조작 활동하면서 좀 자신의 사고를 언어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21 곱하기 3을 이제 계산하는 형식적인 발번, 형식적인 알고리즘을 이제 하는 것인데요. 어림을 해봤죠, 1에서. 그래서 약 60이 됨을 알고 이제 진짜로 가르기에서 곱셈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 2에서의 수업의 팁은 중간 알고리즘, 즉 부분곱의 합이라는 것과 표준 알고리즘을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표시하면서 여기서는 지금 표시가 없는데요. 사고의 흐름을 화살표로 표시를 하고 언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낮게 곱하고 뭐 이르자리 곱하고 시부자리 곱해서 합하지 뭐 이런 걸 또 이제 수식을 이렇게 수식을 쓰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조작 활동을 하면서도 언어화할 수 있고요. 수식으로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언어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부분곱의 합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겹자석 수카드라고 하는 이제 겹쳐서 수를 나타내는 것을 조금 제가 이제 팁으로 보여드릴 것입니다. 문제 3번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걸 가지고 이렇게 단계형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아는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정말 원리를 알고 표준 알고리즘으로 풀 수 있는 거 맞아? 라고 해서 단계형 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3번에서 활동 수업의 팁은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유창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입니다. 역시 화살표와 언어적 표현이 있습니다. 4번 문제는 실생활과의 연결 문제 해결인데요. 따로 4번에서는 수업의 팁이 없습니다.
수업의 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제 보여드린다고 하면 21은요, 20과 1이에요. 그래서 따로따로 해도 좋아요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는 가로셈을 배우지 않지만 사실은 이제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곱셈은 가로셈으로도 풀 수 있게 하는데요. 이건 참고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지개 곱셈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가로셈 부분도 한번 풀 수 있는지 던져보고 어떻게 풀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런 이제 시간도 갖게 됩니다. 다음에 이거는 이제 메인이죠. 교사가 칠판에 어떻게 구조화돼서 좀 나타내 줘야 될까라는 것들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은 비례적 모델뿐만 아니라 동전이라고 하는 비비례적인 모델을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림할 때는 학생들에게 동전 모양으로 했을 때 훨씬 더 어림이 이제 다가올 수도 있어요. 20원씩 3번이면 이라고 하면 딱 60원쯤 이렇게 이제 다가와서 교구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리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책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십의 동그라미를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동그라미에 이렇게 새카맣게 칠하게 하는 방법이 있거나 이렇게 화살표로 드러내는 방법들. 그 다음에 학생들이 표준 알고리즘에서 808이라고 쓰는 학생들이 있어서 어떻게 중간에 이런 오류의 과정들을 좀 직관적으로 이제 표현해놓고 학생들과 함께 어떻게 토의 토론할 것인가, 어떻게 기수할 것인가를 함께 논하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활동별로 구체적인 활동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1의 수업의 팁입니다. 몇십몇 곱하기 몇의 어림을 도와줄 수 있는 활동이고요. 두 번째는 몇십몇 곱하기 몇을 조작 활동하면서 계산 원리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활동입니다. 먼저 보시면 이제 그 도입사파를 가지고 초콜릿이 몇 개인지 구하는 식을 쓰고 어림해 봅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무조건 식을 써보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수가 보여? 20이라고 3이요. 그러면은 한번 말을 해볼까? 라고 해서 먼저 이걸 무조건 합니다. 이건 모델이 있잖아요. 그래서 21이 3번 있다 라고 하면 덧셈식으로 한번 해볼까? 라고 먼저 하면 21 더하기 21 더하기 21이라고 해서 먼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써볼까? 라고 하면 21이 3번 있으니까 21, 21, 21. 자, 21이요 하고 곱셈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학급에 따라서. 그럼 21이 보인다. 21, 21, 21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이라고 해서 2학년 때 혹시 부족한 게 있는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21이 3번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이제 이거 어림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21 곱하기 3을 가로셈으로 놔도 되고요. 이제 가로셈으로 할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충이 알지, 대충이. 그쵸? 대충 하는 거예요. 우리 덧셈에서도 어림 배웠잖아요. 그러면 나는 낱개는 잘 안 봐. 대충 할 거야. 그래서 뭐야? 10개짜리 20으로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곱셈에 어림을 합니다. 이 앞차시의 학습 내용을 가지고 어림을 하는 거죠. 10개짜리 2개씩, 3개는 10개짜리 6개. 이렇게 대충 하는 거죠. 10개짜리 이렇게 여기다 어림할게요. 60보다는 커. 뭐가 이렇게 뒤에 있긴 하는데 아유 대충 10개짜리 2개씩 3번이면 10개짜리 6개는 있어. 옆에 뭐가 쪼잘쪼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어림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 볼지 좋을지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학생들은 사실은 생전 처음으로 2자리 곱하기 1자릿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얘들아 이거 못한대. 나 21단 못 외워 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이거를 계산하라고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이 개념, 배운 걸 연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아는 게 있어. 21은 20과 1이야. 그치? 이거 뭐지? 20 곱하기 3도 할 수 있고 그치? 1 곱하기 3도 할 수 있는데 21 곱하기 3은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수모형으로 한번 알아보자. 자, 21단 할 수 없으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는지 해볼까라고 해서 학생들이 이제 수모형을 가지고 또는 활동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그럼 이때 학생들이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모으겠죠. 저는 교과서로 하는 것보다 교과서가 아닌 그냥 모델, 모형으로 하는 거를 이제 권장하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는 학생들에게 어떤 활동을 시키셔야 되면 이거 뭐야? 왜 세 개야? 그러면 학생들이 이거 모았어요 라고 하면 반드시 모았어요라고 하는 기호를 가져와야 돼요. 아, 이렇게 곱셈인지 확인해봐. 그래서 1이 3번 있다. 맞아요. 라고 해서 이건 뭔데?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여기도 똑같이 말해야 됩니다. 20, 20, 20이 3번 있어요. 그러니까 20 곱하기 3이에요. 라고 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학생들에게 21을 20과 1로 따로따로 했다는 걸 꼭 이런 기호를 이용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10개짜리 2개씩 3개면 10개짜리 6개. 그 다음에 1이 3개면 3. 그래서 60과 3, 63. 이라고 해서 학생들은 책에 반드시 이런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분곱의 합이거든요. 두 자릿수의 곱셈을 외울 수 없어요. 21단을 외울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몇십 단과 몇의 곱셈을 합하는 것이 이 단원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맥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건 우리 애들은 2학년 것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이걸 좀 더 튼튼하게 해야 돼 라고 하면 교과서를 없애고 이제 그냥 활동으로 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21 곱하기 3이야. 이걸 한번 어림해 볼까? 에라 모르겠다. 대충이가 오면 이렇게 해서 10개짜리 2개씩 3번이면 60보다는 클 거야 라고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럼 어떤 수가 몇 번 있어? 21이 3번 있어요. 그렇지. 그럼 놔보자 라고 해서 잠깐만요. 21, 그쵸? 21 이렇게 놓을 거예요 라고 해서 21이 3번 있는 거 맞지? 라고 해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했는지 손으로 해보게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가지고 3개를 할 거고, 그렇죠? 아이들은 이제 비형식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답이 됩니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만 합니다. 아, 활동일에 가장 중요한 건 20 따로 1 따로 와 하고 나중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21단을 하는 게 아니라 20 몇십 앞에서 배운 거 그 다음에 옛날에 배운 거 따로따로 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활동일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때는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몇십 곱하기 몇하고 몇 곱하기 몇을 곱해서 이거를 합하면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 2에서는 그것을 이제 순서를 정하는 거죠. 알겠어 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활동이 수업의 팁입니다. 중간 알고리즘과 표준 알고리즘을 연결해주는 활동인데요. 활동 1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부분 고배함, 아유 낱개 따로 묶음 따로 곱하면 되죠 뭐. 그래서 나중에 더해요라고 하는 거 있다면 이제 2번에서는 그걸 조금 더 형식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순서를 한번 정해보자. 아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다시 선생님이 학생들이 한 거를 이제 되짚어서 한번 형식화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면 이제 아까처럼 어림하고 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계획을 한번 세워볼까? 그래서 어떤 친구는 묶음부터 하고 어떤 친구는 낱개부터 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이제 어느 쪽으로 해도 좋지만 한번 낱개부터 곱하고 묶음을 곱한다는 거지 라고 해서 선생님이 그리고 더하면 된다는 거지 라고 해서 가장 큰 계산의 원리를 이제 확인해 주고요. 자, 나와서 친구들에게 나와서 하라고 해도 되고 조작 활동이 책상 위에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 손을 이용해 볼 건데 손으로 이렇게 한번 저는 이제 포크레인이라고 그래요. 오른손 포크레인으로 한번 긁어보는데 이쪽은 낱개 1의 자리를 좀 긁으러 갈 거야. 그래서 1 그쵸 이렇게 이제 손으로 긁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20 그래서 합하면 끝이야 라고 해서 학생들도 해보는 거죠. 자 오른손으로 하면서 이제 입말로 하는 거예요. 1이 3번 있다. 20이 3번 있다. 합하면 끝이지 뭐.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그 계산 원리 또는 절차적 지식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답은 그다지 크게 이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그래서 1 곱하기 3은 3. 10개짜리 2개씩 3개가 있으면 10개짜리 6개. 답은 얼마일까? 라고 해서 63 하고 저는 이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한 줄 풀기로 가잖아요.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있는 것이 한 줄로 푸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는 너무 놀라운 게 이 한 줄 풀기 할 때 오류가 생기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교과서를 봤는데도. 그래서 왜 오류가 생길까라고 했더니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풉니다. 제가 교과서도 놨지만 21 곱하기 3을 풀 때 자, 이런 친구가 생깁니다. 3일은 3, 2, 3은 6 이렇게 쓰는 친구인데 이게 20, 10개짜리 2개인지 모르고 이렇게 푸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도 곱셈을 모르는 친구예요. 틀린 친구죠. 답은 맞았지만 2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개가 3개, 3번, 2개가 3번. 그런데 어떤 친구는 아니야 이거 10개짜리야. 10개짜리 2개인 거야 라는 걸 아는데 이렇게 쓰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썼어? 라고 하니까 1이 3번 있고 3, 이거 10개짜리니까 60이에요 라고 이렇게 희한하게 쓰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60이라는 걸 쓰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중간 과정을 연결했냐면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계산 원리입니다. 2자리 곱하기 1자리는 각각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중간 단계가 있다. 자, 낱개 곱해요. 3. 10개짜리 묶음 15자리 곱해요. 그죠? 60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6이 아니라 60이야. 그래서 요렇게 이 불안한 친구들을 위해서 요런 장치를 줬어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봐봐. 이렇게 합쳐도 똑같잖아. 그러면 이제 불안하지 않으면 얘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안한 친구들은 이렇게 써도 되고 선생님 저는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낱개 곱하고 10개짜리 2개씩 3개는 이 자리가 10개짜리를 나타내니까 10개짜리 6개 이렇게 해서 풀어도 돼 라고 중간에 과정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답은 맞지만 의미를 모르는 친구 또는 이게 10개짜리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0을 표시하지 않으면 불안한 친구들 이 친구들을 모두 이제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문제를 받고 와서 뭐 또 한번 다른 거 해볼까 라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면 또 해보는 거죠. 뭐 32 곱하기 이 같은 경우도 어떻게 32가 2번 있어요. 이제 어림해볼까? 32 2번씩 60 정도. 그리고 낱개 곱해요. 묶음 곱해야 합하면 끝이에요. 라고 해서 이 조작 활동 한 2~3개 정도 이제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면 학생들이 아, 낱개 곱하고 묶음 곱해서 그쵸? 부분곱의 합이구나 라고 하는 기초를 튼튼하게 다질 수 있습니다. 활동 3 수업의 팁입니다.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유창하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인데요. 또는 학원을 많이 다니지 않거나 수강각이 없거나 그쵸? 대부분 선행학습을 했어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딤돌에서는 거의 연산 문제에서 첫 단원 계산 원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단계형으로 놓았습니다. 그래서 13 곱하기 2를 이게 무슨 의미인지 반드시 알고 형식화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그럼 먼저 그냥 이것만 나타내도 되고요. 우리 친구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 싶거나 아니면 우리 반의 몇 친구들에게 조금 더 튼튼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보통의 아이들에게는 이게 뭐야? 3, 2, 13, 그렇죠? 낱개 곱하고 그쵸 1의자리 곱하고 10의자리 곱해서 합하면 끝이에요 라고 표시하고 하게 하거나 또는 조금 더 나는 튼튼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에다 그냥 13이 2번 있어요 라고 해서 10과 3 이렇게 여기도 10과 3 이렇게 해서 그냥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해 주셔도 학생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아 있구나 라고 해서 3이 2번, 10이 2번이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힌트가 있어요. 이 몇십을 아직도 불안해하는 친구가 있으면 10개짜리 하나씩 2개는 10개짜리죠. 10개짜리 하나씩 2번 있으면 10개짜리 2개, 2개지라고 해서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 하나에도 학생들에게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그냥 풀게 하고 싶으면 그냥 풀게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저는 1이 4번, 10개짜리 2개씩 4번이라서 화살표 기호는 꼭 표시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보충을 해주고 싶은 친구는 여기에 20, 그 다음에 1, 21이, 그쵸? 4번 있다. 20 있고 1 있고 20 있고 1 있고 라고 해서 학생에 따라서 이렇게 피드백을 주실 필요가 있는 학생은 주시고 없으면 이것만 가지고도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친구는 자꾸 기수에서 이렇게 세 줄이 아닌 한 줄 풀기에서 기수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4, 1은 4, 10개짜리 8개지 80이라고 써도 되지 라고 해서 오류를 보이는 학생들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선생님들께서 피드백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거는 학급에 따라 달라요. 가로셈, 곱셈의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우리 교육과정에 가로셈으로 하는 곱셈이 있었어요. 저는 무지개 곱셈이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해서 1이 7번 있으면 7이지요 라고 해서 10이 7번 있으면 70이지요 라고 해서 77이라고 해서 이렇게도 한번 시켜봅니다. 요거는 학급에 따라서 우리 애들은 세로셈을 너무 유창하게 한번 가로셈 사고도 한번 가르쳐 볼까? 라고 해서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조금 심화학습으로 이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학생들이 여기서 충분히 모델, 기호, 언어 13이 2번 있다, 21이 4번 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답을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